자동차계의 또 사건 사고 전담으로 어마무시한 일을 하고 계시는 명탐정 카라큘라님. 대포차와 관련된 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법이 그지 같아. 대포차를 만드는 범죄자들이 양성이 될 수밖에 없게끔 당신 명의로 전액 할부로 중고차를 구입해서 내가 렌트카로 돌려줄게. 그렇게 해서 할부값도 다 내주고 한 달에 150만 원씩 내가 수익금을 챙겨줄게. 보너스를 나한테 주겠다. 꼬신다. 이 대포차가 근절이 되려면 경찰에서 단속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적인 방안을 빨리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만약 이걸 당했으면은 어떤 단계로 좀 조치를 취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어쨌든 첫 번째로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행정지 명령을 시도관청에 가가지고 자동차 등록과나 이런 데 방문하셔가지고 내야 되는데 일단 그걸 낸다고 해서 빨리 차량이 찾아지지가 않는다니까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 그나마 경찰의 개입을 조금이라도 여기서 들어올 수 있게끔 변호사님들하고 연구를 좀 해봤는데요.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자동차 관리법 위반입니다. 일단 불법 사항이죠. 지자체에서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고 관할경찰서에 가서 성명 불상해자를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먼저 제출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형사건으로 갈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법을 위반한 그러면 거니까. 현장에서 누군가 내 차를 타고 있는 거를 내가 적발해도 112 신고했을 때 내가 지금 운행정지 명령된 차를 내 차를 마음껏 타고 있는 사람은 내가 고소장을 제출해 놨으니 이 사람 현행범으로 일단 잡아주세오라는 게 일단 법적 근거는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어젯밤에도 지금 새벽 4시까지 피해자 차량을 제가 찾아드리고 왔는데 경찰 아저씨도 오잖아요? 그럼 주머니에 손 넣고 그냥 눈만 껌뻑껌뻑거려. 유튜버인 나한테 눈만 껌뻑거리면서 민사 아니에요? 나한테 물어봐. 경찰이. 내가 경찰인 줄 알았어. 아무튼 저희 같은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피해자들을 돕고 하는 거는 정말 빙산의 일각일 뿐 법을 좀 고치지 않으면은 이건 계속 되는 거예요.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러면 대포차를 찾으러 가잖아요. 내가 대포차를 당했는데 내 차를 찾고 싶다. 그러면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어쨌든 추적을 해야 되잖아요, 차를. 그러면은 뭐 딱지가 날라오거나 뭐 그런 걸로 그냥 유추해서 찾는 것밖에 그렇죠. 방법이 없어요.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뭐 청주에서 딱지가 날랐다. 그럼 청주 그냥 주변에 진짜 잠복해서 그렇죠. 그냥 다 뒤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이런 것들 많이 하시면은 사실 뭐 협박 이런 것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도가 쳤죠. 저희 아까 주차장 제 차에 저랑 제 보고 와이프랑 있습니다. 아이까지 죽인다 그러면서 거기 막 편지 사람들이 막 주작이라 그러는데 내가 설마 처자식 깔고 주작을 하겠냐고 제 인스타그램 메시지나 뭐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막 욕하고 뭐하고 뭐 이러는 거는 사실 뭐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건 거의 대부분 제가 무시를 하는데 한 번씩 제가 꽂히는 게 뭐냐면 이런 거 있어요. 이건 협박도 아니야. 근데 제목 카라큘라 봐라 이러고 메일이 딱 와. 내용 보면 네 아들 어디 유치원 다니지 딱 요거 한 줄이야. 가족을 건드는. 이거는 가족을 욕도 안 들어갔고 뭐 아무것도 안 들어갔는데 가족을 또. 근데 이제 본인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 어떤 협박보다 파급력이 좀 세죠. 영상 이런 거 보니까 그 뭐 김유진 씨나 송진호 씨 그분 좀 진행 상황 어떻게 되고 있나요? 사실 거의 대부분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제가 벌금을 내거나 혹은 아니면 거의 무혐의가 나와요. 제가 한 번도 허위사실적시한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벌금을 받는다는 건 나름의 훈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중들에게 사실을 알린 거지 허위사실을 알린 게 아니잖아요. 진행한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네, 카라큘라 많았죠. TV 채널에서 최근에 굵었던 게 좀 김재란 사건이 제일 컸던 것 같고. 김재량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그런 슈퍼카, 하이퍼카들 갖다가 사고를 쳤고 그로 인해 가지고 결국 이 도민저축은행이라는 이 강원도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저축은행이 파산되기까지 그 책임이 분명하게 있죠.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조명을 했던 이유는 이 자동차 관련돼 갖고 많은 이 범죄를 저질렀지만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미제 사건이죠. 김재량 씨 같은 경우는 지금 10년이 넘게 안 잡히고 있던 미검거된 미제 사건이었죠. 취재를 하다 보니까 어디 있는지 찾아낸 거예요.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 그걸? 제보에 의해서죠. 제보에 의해서. 제보자가 이 사람이 김재량이 맞는지 어제 찍은 사진이라고 저한테 딱 보내줬는데 이 사진 딱 보자마자 나 주저앉았잖아. 나는 아니까. 이 컨텐츠 하느라고 김재량 사진을 내가 밤낮으로 봤는데 10년이 지난 모습이었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잖아요. 김재량 관련해서 저희가 입수된 모든 정보들은 현재 경찰청 외사국으로 사건을 전부 다 넘겼어요. 아쉽게도 케냐와 한국이 범죄인 인도 조약에 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바로 김재량을 한국으로 국내 송환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다른 외교적인 방안으로도 체포해올 수 있다고 하니까 기다려보자고요. 그 이후에 그러면 또 추가 협박 없었어요? 막 그 중간중간에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김재량의 가족이 연락이 왔습니다.
김재량 관련된 컨텐츠 영상이 한 4편 정도 연이어서 올라가던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한 게 이제 1억을 줄 테니 영상을 내려달라. 내가 네. 이렇게 손을 잡고 내가 그랬어. 진작 얘기하시 그랬어. 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올라가기 전에 그랬어야지! 이 사람들아! 다 올라가고 나서 지금 이제 왔어 1억 준다고 내리라 그러면 그 내가 내릴 수 있냐고 안 됩니다. 그냥 군침만 다시 나왔어요. 저희가 이제 이런 대포차 관련된 범죄자뿐만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런 유명인이나 연예인들에 대한 음주운전 혹은 자동차 관련된 비위 사실 같은 것도 저희가 폭로를 하기 때문에 저 카라큘라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이제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뒷돈 같은 거 한 푼이라도 받았으면 그동안 이렇게 영상 컨텐츠 저도 못해요. 저희 거의 마무리로 또 대포차 좀 취재하시면서 네. 좀 재밌었던 에피소드나 이런 거 있으셨으면은. 어제 여성분의 그 대포차를 찾을 때 강제 문 개방을 했죠. 그 안에 점유자가 혹시 나중에 뭐 귀중품이 있었다, 뭐 현금이 있었다 이러면서 차량을 회수한 명의자를 고소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해자와 그 피해자의 아버님이 현장에 오셔가지고 차량 그 내부를 꼼꼼히 이제 수색하는 과정에서 왔어 점유자가. 왔어요? 네. 와서는 차 안에 뭐 중요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다 버려주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과정에서 알았다고 하면서 아버님이 뭘 이렇게 챙기더니 나한테 카라큘라님 이거 카라큘라님 필요할 것 같아요. 보니까 비아그라를 이렇게 나한테 잡아주더라고. 갑자기. 필요가 없어. 그래갖고 하여튼 저희 PD들 줬어요. 열심히 편집하라고. 그쵸. 밤새 편집해야 밤새 편집하려면 힘이 또 있어야 되니까. 힘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나머지는 재밌다기보다는 사실 좀 아찔한 경험들이 많죠. 차량에 매달려서 끌려갈 뻔하기도 하고 맞닥뜨렸는데 저한테 보자마자 망치 같은 거 흉기를 들고 달려들기도 하고 아쉽게도 그 영상을 못 찍었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그놈하고 제가 좀 이렇게 풀고 나서 미안한데 우리 영상 찍어야 되니까 그 망치로 한 번만 더 휘두르면 안 되겠냐고 내가 그랬더니 안 된대. 주작 좀 하려 했는데 안 된대. 최근에 차에 치실 뻔했잖아요, 그때. 카니발에. 그것도 막 사람들 주작이라고 막 또. 그거가 주작이면 나는 이미 스티븐 스필버그한테 뽑혀갔어야 돼. 아휴, 알겠습니다. 저희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네. 제가 볼 때 거의 무지성이 될 것 같아가지고 너무 무지성이 될 것 같아서 그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네. 오토포스트의 2022년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대로 가면 될 겁니까? 이대로 가면은 이거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네. 준영 씨의 잼민카 뭐 이런 거 하면 어지럽다 진짜. 우리 빨리 끝낼게요. 저 죄송한데 영상 빨리 마무리 짓고. 더 하얘졌다가 나 집에 가고 싶어 지금. 빨리 퇴근하고 싶어졌어 나 지금. 오토포스트하고 카라큘라는 네네. 항상 이 약자 피해자 편으로 우리는 항상 활동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서로는 그냥 서운한 거 있으면 그냥 얘기해. 가슴에 쌓아두고 또 컨텐츠로 조지지 말고 말로 하라고. 아니, 조만간 네. 오토포스트 이제 뭐 퇴사하신다면서요. 뭔 소리예요 그럼 뭐 갑자기 하나 또. 또 개업한다면서. 준영이의 잼민카 뭐 이래갖고. 여기 고소해야겠어 그래도.